여러분은 혹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2005년 이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엄청난 단속 효과로 각종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그 후 공무원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다양한 명목의 신고 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지수만 해도 약 1,150여 가지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공익신고 요원, 일명 파파라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생기고 각종 탈세와 불법 현장을 잡아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공익신고 요원, 파파라치의 놀라운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신고 포상제도.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해마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파파라치 하면 헐리우드나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추적하여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국 각 부처의 시행 중인 불법 행위에 따른 현장을 신고하여 신고된 사건의 처리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신고포상요원을 말합니다. 사실 파파라치 신고제 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확대되는 포상금 제도에 따라 전문적으로 파파라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교통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로 교통질서 위반을 적발하는 카파라치가 생겨나면서 새롭게 생겨난 파파라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신고하는 세파라치부터 불법 과외 및 무허가 학원을 고발하는 학파라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하는 스파라치 등 그 종류만도 1,150가지가 넘게 있다는데요. 이런 파파라치를 무료 교육하여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 활용법부터 단속 대상을 찾아 단속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파파라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기관을 만드시게 됐나요? 제가 파파라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판매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파파라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단시간에 파파라치 교육을 받고 1,150가지가 넘는 그 종류의 파파라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기업이 특수 카메라 판매인데 여기에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파파라치 생활, 공익신고 요원이죠. 그분들의 교육을 한국신고포상요원 양성협회라는 것을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교육 주는 것은 자세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재교육 이런 것들을 저는 눈으로 봤던 그대로 이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 평생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내가 이 생애에서 마지막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국신고포상요원 양성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사실 파파라치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 현장을 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에 따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저희 PD님을 촬영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조작법도 어렵지 않고 촬영도 잘 되는 거 있죠? 이 특수 장비만 있으면 초보 파파라치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특히 파파라치에 관련 교육서까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 일을 하시면서 고수익을 얻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은요. 저도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게 한 1년 됐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몸에도 익었고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하면은 괜찮은 직업이더라고요. 예.
그냥 하루 종일 다니지 않고 그냥 아침에 집안일 다 해놓고 나와서 낮에 잠깐 다니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직업으로 하루 종일 다닌다는데 여자들은 하루 종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나와서 한 몇 시간 하고 들어가면 수입이 괜찮아요. 열중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파파라치 교육을 받아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파파라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컴퓨터를 뒤져봤는데 여기를 알게 돼서 상담 전화를 하게 됐고요.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여기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교육을 잘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파파라치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또 그런 돈을 얼마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런 제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들을 잘 바로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걸 직업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종의 특수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당연히 사야겠다. 그래서 결심이 들어서 투자를 해서 사게 됐고요. 실전 교육까지 실제로 파파라치를 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 단속을 잡아서 신고하는 과정까지 다 설명을 잘 받았어요.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로 다른 분들한테 나이 들면 내가 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평생 직업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탈세 현장을 단속하러 나갈 거거든요. 네. 우리 리포터님 같이 나가실래? 네. 저도 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네. 일단 대표님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요. 불법 현장을 잡는다는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오늘의 불법 현장은 가구 매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가구 단지인데요. 가구를 사러 온 손님인 척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불법 현장은 쉽게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태연한 척 행동을 하려고 해도 왠지 가슴이 뛰어 행동하기 조심스럽더라고요. 결국 성과 없이 가구 단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지금 대표님을 따라서 이 가구 단지를 다녀왔는데요. 불법 현장을 찾는 게 그리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파파라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예.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서 과연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지 그거 찾는 게 이제 제일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 포탈하는 차명 계좌를 찾는데 뭐 한 10분, 15분 늦어도 20분이면은 저희들은 목적 달성을 하고 오고 한 10건 정도 단속을 하면 2건 내지 3건은 차명이 나와요. 그러면 탈세가 잡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면은 우리 임무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고발로 인해 부정적 견해가 많은 신고 포상제도. 하지만 파파라치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신고 포상 제도가 앞으로는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